안녕하세요. 고양이 전문 팟캐스트 키티피디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 아나 엄마예요. 안녕하세요. 어드밴스 다이버. 이제 그만해야겠다. 소롱 누나입니다. 몇 주째 그 얘기를 하세요? 네. 아유 참 2주 전이었던가요? 어깨춤 추면서 들어오시던데 알아봤어. 좀 대단하시긴 해요. 공부만 하시는 줄 알았지 몸도 사용하실 줄 아니까 좀 대단해요. 그 이후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수분 조절하고 저기 바디 프로필 찍는 아나 엄마예요. 꼭 얘기할래요. 저도 이름. 맞아요. 떻떳하네요 갑자기. 네. 아 이렇게 떳떳한 분들 사이에서 몸짱. 예, 말씀드립니다. 전국 주요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 중인 예능 유혹의 기술을 저술한 저는 칼럼니스트 얼루가범입니다. 아니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정체를 좀 숨겨가면서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뭐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아주. 실명만 얘기 안 했다는 거지 이게 다 그렇죠. 드러나잖아요. 이러다가 맨날 그래요. 엉클조와 모모모 PD도 안녕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먹고 있어. 우리가 맞아요. 나 잘난 척 하더라고. 우리가 우리 살기 바빠서. 우리 살기 바빠서 뭐 좀 먹고 삽시다. 아마 이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만 오늘은 안 까먹었네요. 엉클조 너무 보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언제 한번 다시 또 나올 거예요. 네. 엉클조 너무 좋아. 자, 입 아프지만 꼭 필요한 참여 안내. 자, 넘기겠습니다. 얼루가범님. 오늘 어떤 버전으로 해드릴까요? 좀 약간 그 닥터 최 어머니 말고. 이북에서 오신 1등 괜찮다. 당원? 네, 좋아요. 1급 당원. 1급 당원? 남조선 최고 고양이 방송 키티피디아 참여 안내입니다. 너무 놀라. 많은 분들 부담 느끼시겠지만 꼭 참으세요. 예. 페이스북에서는 영어로 KITTIPDIA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한글로 키티피디아를 치시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쉬운 게 아니야 지금. 질문과 사연 협찬 제의 받습니다. 모든 참여와 댓글, 사연 할아버지가 되고 있어 점점. 반응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타오르는 팟빵 댓글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페이스북과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도 화르르 불꽃처럼 타오르기를 기원합니다. 모모 PD가 이거 편집할 것 같아. 약간 무서워졌다. 여러분 이거 듣고 막 국번 없이 111 이런 거 누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되게 웃긴 게 저는 이제 직업적으로 되게 관찰하잖아요. 근데 북쪽에 있는 그분들이 그 보통 발성이 아니에요. 그 우리가 못 따라해요, 진짜. 얼루가범이 딴 일 하지 말고 아이패드 보지 말고. 아니 듣고 있어요. 예. 그 발성 진짜 어려운 발성 하신 거예요.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거 준비 많이 해요. 우리 방송을 위해서. 그러니까 뭘 시킬지 모르고 또 막 이러니까. 자, 키티피디아 금배지 이벤트는 누구 버전으로 하시게요? 좀 편한 버전으로 해. 편한 버전. 저 여사님 한번. 여사님? 여사는 너무 자주 나오시지 않나요? 너무 자주 나오시고 또 있었는데? 양희은 선생님 버전을 해볼까요? 괜찮다. 긴밤 지새우고 버전. 긴밤, 예. 네네. 양희은입니다. 예. 키티피디아 금배지 이벤트. 나는 아무개 엄마, 아무개 아빠, 아무개다. 자, 이렇게 우리 아이 자랑도 하고 내 이름도 밝히고 금배지 받아가는 이벤트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양이와 사람이 함께 행복한 방송 키티피디아를 듣고 계십니다. 듣는데 짠하대. 앱을 스마트폰에 녹음해서 아까 메일 주소 들으셨죠? KITTIPDIA@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선정해서 금배지와 스티커 세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양희은 씨 아니네. 아니야, 양희은 씨 아니야. 누구야? 당신 누구야? 정체를 들켰군. 자, 오늘은 어떤 집사 목소리로 정말. 한번 들어보면서 시작을 할까요? 네, 자, 키티피디아 금배지 받으실 집사님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제제 집사, 아직 초보 집사인 제제 누나예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양이와 사람이 함께 행복한 팟캐스트 키티피디아를 듣고 계십니다. 귀여워요. 제제 누나님. 9개월 량린이네. 게린이 아니고 량린인데 량린이 제제. 너무 귀여운 게 우리 아나랑 너무 닮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다들 고양이 사진 보내주시는데 정말 사랑이 가득해서 정말 이렇게 예쁜 팔 고양이 늘어뜨린 사진들. 거 봐라. 아이고 이 예. 캣타워가 이렇게 편하구만. 그리고 애드립이 제가 이때까지 들어본 애드립 중에서 제일 귀여우셨던 것 같아요. 냥냥냥 이러면서 예. 자,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또 이게 모모 PD가 많이 놀랄 일이죠. 제재랑 모모가 다 등장해요. 이름이 흔한 이름이 아닌데 어떻게 오늘따라 그러게요. 그렇게 됐나 몰라. 그러니까요. 공격하는 고양이 그리고 소롱 누나를 잘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별렀잖아요. 네, 오늘 충격적인 팟빵 사연을 접하고 모모모 PD가 이 주제를 꼭 다루자 해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자, 팟빵 뉴커버님이에요. 이름이. 네네. 뉴커버. 아, 그렇구나. 제가 오늘 좀 수분 조절 때문에 어렵거든요. 어느 분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냥 성대모사 없이 제가 할게요. 네. 담백하게. 얼루가버님이. 담백하게. 성대모사로 너무 긴 문장 하니까 힘들어. 맞아요. 네. 자, 가보겠습니다. 팟빵의 뉴커버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도 모모라는 4달차 여아를 반려 중인 모모 엄마, 모모 아빠입니다. 뒤늦게 키티피디아를 접하고 정주행을 완료했습니다. 꿀잼 꿀정보 감사해요. 그렇죠. 저희는 전에 키운 양이가 많이 아프다가 저희를 떠나서 고양이 관련 책도 많이 읽고 왜 임신하면 개고양이를 버릴까도 재밌게 읽었는데 그러니까 책 제목이죠. 이미 읽으셨었구나. 키티피디아에 나와서 반가웠어요. 네, 정보도 좋죠. 많이 찾다가 키티피디아도 듣게 된 건데요. 다행히 지금 모모는 건강 염려증인 저희가 보기에도 건강하게 크고 있지만 모모는 좀 공격적인 것 같아요. 유유. 소롱누님이 고양이는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핥히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모모는 가만히 있다가 저희 손가락을 세게 물거나 유유. 지나가는 저희 다리를 공격하거나 가만히 있는데. 누워있는 머리를 때립니다. 유유. 아이쿠. 근데 있는 힘껏 아주 세게 공격해요. 아이쿠. 2년 후에는 아이를 가질 생각이라 걱정이 돼요. 책을 읽어도 공격성이 있는 양이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글 남깁니다. 이 아이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이갈이가 끝나면 괜찮아질까요? 이러면서 같이 보내주셨어요. 부대 정보가 있네요. 모모에 대한 참고 정보가 있어요. 네. 2달쯤에 상자에 거두어져서 유기됨. 구출되어 임보기간 2주 가짐. 그때도 아프게 물었다고 함. 이게 그러니까 지금 4달 차 냥일이니까 2달 전에 벌써 이렇게 약간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이 됐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 온 지 6주차 매일 1시간 이상 격하게 놀아줍니다. 모모가 물면 저희는 뒤 돌아버리고 놀이를 중단하거나 다른 방에 가버립니다. 잘 때 물면 분무기 뿌려서 잘 때 무는 건 없어졌어요. 무는 횟수도 반 정도로 줄었어요. 모모모 PD랑 비슷한데 분무기. 분무기 여기서도 네. 자, 분무기 나왔습니다. 공격하고 안 돼! 라고 말하거나 큰 소리를 내서 놀래키면 꼭 다시 와서 물고 가요. 복수하듯. 물고 도망갈 때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저도 모모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모모는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이 공격성 있는 고양이 집사들이 얼마나 겪는 괴로웠으면 그랬겠어. 난 일들을 이해해. 다 겪고 계세요. 난 이해해. 자,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고 아마도 저희를 좋아해요. 애교 부릴 때 너무나 귀여워요. 모모들은 다 공격적인 걸까요? 공격받는 게 모모모들의 운명일까요? 모모도 좀 공격적이어서 네. 모모모가 힘들거든요. 예. 때가 되어 중성화를 하고 좀 크면 나아질지 아니면 습관이 고착화되지 않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친정에서 고양이 2마리를 키워요. 임보도 2번 해보고 별이 된 아이를 합치면 6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서 모모 PD가 사람을 공격하는 고양이에서 이게 이름의 일반화인지를 물어봤어요. 모모라는 이름이 문제가 있나? 분명해. 내가 봤을 때는 모모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무는 것 같다. 네. 그잖아요. 일단 사연 보내주신 모모모님께 심심한 위로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모모모몬들은 다 분무기를 사용해. 그 패털이 발견되는데 논문 하나 써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저는 뉴커버님. 공격 내용 패턴까지 다 비슷하대요. 모모는. 저는 이걸 보면서 모모보다는 모모모들은 다 똑같구나 생각하면서 이런다니까. 아니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겠어요. 저 되게 이해가 된다고요. 이제 6번째 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워낙 네.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분도 그 모모라는 아이가 지금 너무 충격적인 행동을 예, 하고 있어서 유달리. 네, 너무 유달리 놀라서 그런 그래요. 애들이 있죠. 자신감이 넘치거나 활동성이 정말 과하게 좋은 아이들, 그러니까 자신감이 넘치는 성격의 고양이들이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는 애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얘는 아직 4달 됐으니까요.
아직은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모모모 PD님의 모모는 희망이 없나요? 정말 한번 조만간 다음 생을 기억해야 돼요. 조만간 집에 가서 한번 아이를 직접 보려고요. 제가 볼 때 이생망인 것 같아요. 제가 아이는. 아니 어떻게 의사 선생님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진짜로 항상 얘기하지만 강아지와 고양이는 달라요. 고양이의 공격성을 특히 공격하는 고양이의 이유는 고양이가 공격을 하는 이유가 되게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정말 사냥 본능 때문인지 그 놀이 때문인지 정말 아파서인지 사회화가 잘못돼서인지 자기 영역 본능 때문인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고칠 수 없는 게 사냥 본능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고양이는 원래 사냥을 하는 동물인데 그 본성이 유달리 더 쾌감을 느끼고 더 만끽하는 아이들은 못 고쳐요. 못 고치니까 우리가 알아서 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단순히 얘의 행동만 가지고 보기는 힘드니까 사실은 모모모 PD님의 모모는 제재랑 같이 있을 때 그리고 모모모님하고 같이 있을 때를 좀 제가 봐야 돼요. 사실은. 그렇고 지금 뉴커버님의 모모라는 아이는 아직 괜찮습니다. 아직 좀 애기라서. 네, 그럴 것 같아요. 모모 아직 PD는 이미 이번 생은 망했다는 걸 알고 자기가 이번 생에는 그냥 물려도 할 수 없는 생을 살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네요. 네, 이 고양이가 정말 교육하기 힘든 건 대부분의 문제라고 행동되는 것들이 문제가 아닌 행동. 그러니까 자기들이 느낄 땐 전혀 문제가 아닌 행동이고 사람이 보기에 불편한 행동들이 많고 우리가 만들어내서 그 인위적으로 길들일 수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안 돼, 뭐 기다려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될 수 있는 애들이 아니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는 건데요. 우선 차근차근 보면 일단 이 아이의 이제 주 증상은 고양이는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핥히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모모는 가만히 있다가 손가락을 물어요. 아주 세게. 그리고 다리를 공격하거나 누워있는 머리를 때리죠. 이거는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 임보하는 2주 동안에 물론 그거보다 더 이전부터 얘가 어떻게 지내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상자에 가두어져서 유기됐다고 했잖아요. 얘는 그럼 누군가가 키웠을 가능성이 있죠. 2달 동안.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러니까 고양이가 어릴 때 그러니까 젖먹이 시절에 다른 고양이들하고 어울려 있으면서 노는 법을 배워요. 저희가 왜 무는 방법, 강도를 가르쳐주고 서로 아프지 않게 노는 법들을 배우는 게 4주차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사회화는 6주 정도까지 되고 있는데 이 시기가 조금 늦어진 것들이 있고 또 처음 키울 때 고양이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없는 분들이 잘 하는 실수가 뭐냐면 아이들을 손가락을 가지고 놀아줘요. 저 사실 제가 손으로. 그랬거든요. 안 하고. 그리고 귀엽다고 요렇게 찌르고 저렇게 찌르고 이렇게 찔러가면서 놀아주고 자 이리 와봐라 뭐 저리 와봐라 막 쫓아가고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걸 물어도 좋다라고 허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갖고 노는 거고 아이는 점점 커가면서 이걸로 신나게 놀려고 하는데 우리는 아픈 거고 그런 상황인 상태에서 그렇죠. 아마 임보하는 동안에도 그거를 알고 이미 습득된 상태에서 계속 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모모를 조금 덜 공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1시간 이상 격하게 놀아주시면 안 돼요. 이게 사람들이 3분씩 한 번 만져주는 것보다 1분 동안 10번 만져주는 게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을 막 놀지 말고 얘는 짧게 노셔야 돼요. 빈도. 그렇죠. 그리고 짧게 놀되 절대 격하게 놀아주시면 안 돼요. 얘가 지금 하는 행동이 더 구체적으로 봐야겠지만 놀이 때문에 생긴 공격성이라면 얘는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노는데 확 흥분하는 경우라서 그 흥분을 자제시켜줘야 되는 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적당하게 놀아줘야 되고 소리를 지른다거나 그러니까 막 하하하하 막 뭐뭐 이리 와 여기 봐 막 이러면서 놀아준다거나 막 쿵쿵쿵쿵 막 뛰어다닌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노는 건 더더욱 안 되고 반드시 장난감으로
되게 심심하게 놀아주시는 게 당분간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미 손이나 발을 물어도 된다라는 걸 인식한 상태에서 격하게 놀아주는 상태에서 막 같이 놀다 보면 얘는 장난감도 보지만 움직이는 손발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이렇게 노는 것도 있어서 만약에 놀이 때문에 생긴 공격성이라면 놀이 본능 때문에 생긴 공격성이라면 이렇게 좀 손을 물거나 발을 물 때 딱 스톱하는 게 맞고요. 여기서 지금 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물면 뒤돌아버리고 중단하거나 다른 방에 가버립니다. 굉장히 잘 하시고 계신데 여기서도 되게 중요해요. 물었을 때 확 뒤도는 액션이라던가 아니면 다다다다 안 돼! 너랑 안 놀아줄 거야! 이러면서 막 뛰어들어간다거나 소리를 깍 지른다거나 화를 내면서 하지마! 이렇게 높은 소리로 소리를 낸다거나 하는 건 오히려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손으로 놀아주지 않아야 되고 공격을 받았다. 날 물었다 하면 비명도 지르시면 안 돼요. 이게 오히려 리액션이라서. 그렇죠. 비명 안 되고 도망가면 안 돼요. 그 순간에. 막으세요. 판자나 이불이나 뭐 담요를 덮거나 해서 그 상태에서 딱 막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방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책 같은 걸 보면 뭐 공격을 하면 그 즉시 다른 방으로 이동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이동하는 걸 제가 봤더니 사냥감이 엄청 도망가는 거? 빨리 가버리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더 흥분해. 일단 아프거든요. 쫓아와 막 이러면. 그러니까 그러면은 막 이렇게 막 쫓아와요. 그러니까 일단은 블러킹이 제일 먼저예요. 판자 같은 블러킹은 그렇죠. 정말 진짜 거절이다. 그죠? 딱 판자, 그다음 빗자루. 빗자루. 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쓰레받기. 애들한테 아니, 진짜로. 어떻게 그 요정들한테 막 빗자루를 들이대고 뭐 그래요. 큰 책을 쓰든 딱 막으셔야 돼요. 그 모모모 이게- 할 수 있겠어? 모모한테 빗자루 막 그러다 들이대나? 보면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아니 그럼 못하지. 양손으로 노는데 어떻게 뭐 해요? 그러니까 양손으로 놀아주시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 아이와 놀 때에는 이건 교육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손에 뭔가를 들고 있어야 되는 거고 대신 들고 있을 때 이걸 같이 움직이지 말고 내 몸에 딱 붙이고 있어야 돼요. 가슴에 붙이고 있든 다리 쪽에 붙이고 있든 언제든 내밀 수 있는 자세로 판자 같은 한 거를. 손으로 장난감을 이렇게 놀아주시고 그다음에 장난감을 잘 놀 때 모모에게 필요한 건 앉아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고양이들 의외로 앉아 잘해요. 간식 같은 거 가지고 앉아, 기다려, 뭐 기다려까지는 힘들지만 앉아를 가르쳐 줬을 때 가만히 있다면 이 아이에게 보상은 애들이 혼나는 거는 되게 상처를 받지만 보상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좋은 기억을 만들어주는 거죠. 가만히 멈춰서 앉아 있었을 때 제일 좋아하는 맛있는 걸 주는 거예요. 그때에만. 간식은 반드시 그때에만. 이런 놀이 과정을 겹칠 때. 그렇게 하고 만약에 실수로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고쳐지진 않을 테니 분명히 실수가 있을 거고 실수가 있을 땐 블러킹을 하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셔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파요 진짜. 내가 걸어가는데 이 사냥 본능이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주춤주춤해서 뒤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발을 탁 공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난 발 뒤꿈치를 물렸어요. 비명 지르지 말랬어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소리가 나거든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여기서 좋은 방법은 발목 보호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아니 진짜로. 아니 정말 되게 중요해요. 움찔하지 말아야 돼. 내 집이지만 뭐 함께 살아야 하니까 일단 왜냐면 아프면 나도 모르게 움직이게 되고 그거에 신경질 대한 확 나거든요. 네. 되게 아파요. 아니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뛰게 되고 어떤 나도 모르는 몸의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그 발목 보호대를 권장합니다. 뒤쪽에 아니. 이렇게 플라스틱 있는 것도 있거든요. 모모모님 저기 지금 모모모 PD 말고 여기에 나오는 뉴커버 모모모님은 모모를 네. 불어본 적이 있다는 부분. 저 여기서 진짜 되게 깜짝 놀란 게 화가 너무 났을 거야. 분무기 뿌려서 잘 때 부는 거 없어졌다. 사실 분무기는 이 제지하는 방법에 우리가 지금 좀 너무 적극적으로 약간 안 좋은 방식으로 재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식으로 해를 입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충격요법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제가 먼저 알려드린 방법으로 조금 전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게 다행히 효과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다른 트라우마를 갖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하고요. 공격하고 나서 안 돼라고 말하거나 큰 소리를 내서 놀래키면 꼭 다시 와서 물고 가요. 그렇죠. 물죠. 소리 질렀잖아요. 큰 소리로 놀래키는. 안 돼! 그리고 야! 뭐 이런다던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하고. 할 때는 블러킹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멈추셔야 돼요. 사실은 제일 효과적인 건 이미 물고 났을 때에는 늦어요.
딱 보면 저기서 보이거든요. 제 뒤나 이렇게 거울에서 이렇게 보면 유리창에 비치잖아요. 제 뒤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면서 딱 돌진할 준비를 하면 그걸 보는 순간 안 돼. 하고 그 자리에서 말만 하고 내가 멈춰야 돼요. 내가 발을 떼는 순간 움직일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안 돼! 라고 하고 가만히 있고 그 아이가 이제 그 자세를 풀고 앉아 있으면 그때 칭찬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하셔야 되고 어렵죠? 안 돼. 하지만 되게 멋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만 나는 발목 보호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되게 센 척하고 있지만 집사는 속으로 굉장히 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발목 보호대를 했지만 너의 주인이야. 그런 느낌. 네. 이게 이제 그런데 상황이 너무 더 웃긴 건 물고 도망갈 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물고 도망갈 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물기 전에 분명히 액션을 취할 준비를 할 때, 물 준비를 할 때 안 돼라고 하는 거를 그 아이의 행동을 계속 관찰하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 고양이보다 우리가 한 발 먼저 선제적으로 방어를 그렇죠. 해야 되는 거군요. 걔가 긴장을 그럼 풀 거거든요. 풀면 그때 가서 그때부터 움직이셔야 돼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쓰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걔네 언어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피해를 안 볼 수 그렇죠. 있죠. 예. 그리고 여기서 또 충격적인 건 모모를 물어본 적이 있다고. 근데 모모모 PD님 통쾌했어. 이게 정말 웃긴 게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을까. 모모모 PD님도 모모를 문 적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정말 모모모 저도 해본 적이 똑같구나. 있어요라고 겁도 없이 그렇게 고백을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모모모 이거 너무 일관적인 패턴이야. 아니에요? 모모와 모모모의 상관관계 뭐 이런 그러니까요. 모모가 된 고양이의 행동과 모모모가 된 집사의 닌겐의 행동은. 패턴 똑같아. 네, 그런데 이 무는 행동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물면 아파! 막 이러면서 하면 때 아닌 공격이에요. 그러면 이리 와 너. 내가 물을 거야. 다짜고짜. 그랬다는 거야. 그 털투성이의 우리 아이를. 그 아이 아이고.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냥 난 그 아이를 공격한 덩치 큰 고양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안 돼요. 되게 약간 좀 그런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구랑 대화를 하는데 제가 만약에 아나 어머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아나 어머니가 굉장히 막 액션이 활발한 사람이야. 아 그랬잖아 이러면서 막 어깨 척척 치고 막 이러는데 난 너무 아파. 근데 내가 갑자기 대화 중에 갑자기 손목을 콱 무는 거예요. 그러면 너 나 지금 3번 때렸다? 진짜. 그러면서 나도 3번 좀 말도 때릴게. 없이 이게 여기 대화가 빠지고 막 오케이. 웃으면서 막 얘기하는데 내가 콱 물었어요. 그럼 날 미친 여자로 본다고요, 정말로. 자기가 때린 거 아니야, 안 내가 하고. 액션이 몹시 커서 너를 지금 3번 가량 때렸기 때문에 네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나는 이해할 수 있어. 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예.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고양이들은 서로 물어서 알려줘요? 제가 제가 물렸을 얘기했죠. 때 아픈 걸 고양이 아는 거지. 자기가. 어린 시절에 고양이들하고 한숨 같이 쉬고 지금 내가 얘기했죠. 아니야. 지금 선생님. 아니고 이게 뭐냐면 고양이들이 저 이런 분들이 강아지들 보호자분 중에도 있거든요. 코를 문대요. 자기네끼리? 그러니까 내가 얼굴을 물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말 안 들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어린 강아지나 고양이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물어서 제지하고 뭐 물면 하는데. 아파 이걸 알려준다 하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양이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르칠 수 없어요. 제가 길고 장황하게 그 히스토리를 쭉 얘기하는 건 이 아이가 인보가 되기 전, 그러니까 유기 되기 이전의 어떤 그 습득한 것들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얘가 사실 이 글로만 지금 써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원인에 의한 공격성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놀이에 의한 공격성, 놀이로 이제 되는 것들이라 뭐 쫓는 거, 덮치는 거. 얘 지금 전부 그런 내용이잖아요. 잡거나 봐가지고 발 뒤꿈치 꽉 물고 도망간다거나 이런 식인데 이렇게 원래는 이게 어렸을 때 서로 반응 조절법을 배웠었다면 다른 고양이가 놀던 중에 칵 소리 지른다거나 학 하면
딱 멈춰야 돼요. 그럼 그게 정상적인 놀이예요. 근데 이 놀이 공격성이 있는 아이들은 그게 사람이든 고양이든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또 해요. 계속.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모모도 약간 그런 게 있고 이쪽 모모도 저쪽 모모도 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사냥 본능에 의한 공격성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이렇게 물고 가는 건 놀이일 수 있지만 물고 흔든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거는 놀이 공격성이 아니에요. 사냥 본능 공격성에 속하는 경우는 그래서 저는 모모모 PD의 그 모모는 약간 사냥 본능에 의한 공격성이라고. 물고 뒷발로 차는 거는 사냥 공격성. 약간 비슷한 건데 그건 조금 달라요. 근데 약간 물고 다른 고양이를 물고 흔든다거나 제 손을 잡고 막 이렇게 흔든다거나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타고난 본능 때문이기 때문에 이거를 고치는 거는 완벽하게 고치는 건 어렵고요. 그리고 또 관심을 요구하는 애들도 있어요. 지금 제가 또 원인이 하나만은 아니겠지만 뉴커버님의 그 모모의 마지막 중에 보면은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닌다라고 하거든요. 사실 네. 이것도 조금은 고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고양이가 나를 맨날 쫓아다니면 안나 맨날 그러는데. 너무 좋지만 이게 너무 심하다면 약간은 거리를 두시는 게 중요하고 그럴 때는 공간을 따로 계신다거나 어느 정도 그런 습관을 길들여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고양이가 하는 어떤 행동들이 다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비비는 행동 있죠. 와서 계속 문대고 이렇게 툭툭 치고 이러는 것도 적당히 하는 건 괜찮은데 계속 하는 애들이 있어요. 병적으로. 관심을 유도하는 행동인데 이거 역시도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왜? 관심에 대한 반응이 자기가 기대하고 계속 와가지고 툭툭 치는데 막 쓱쓱 문지르는데 내가 뭐 일을 하다가 바쁘다거나 이러면 와가지고 나를 콱 물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공격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어쨌든 놀이에 의한 그 공격성은 부적절한 놀이 행동으로 유발이 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은 무관심 그리고 블러킹 그리고 다시 돌아가기 그리고 노는 건 반드시 손이나 발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그러니까 이거죠. 놀아주는데 낚싯대로 놀아주는데 막 뛰어놀아요. 막 여기 가서 뛰고 저기 가서 막 낚싯대 돌리면서 막 일로 걸어오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소심하게 놀아주셔야 돼요. 그냥 되게 심심하지만 장난감 이렇게 놀아주면서 하는 게 좋고 또 이게 너무 심심해하거나 너무 어려서 이거 좀 안타깝다면 그 왜 뭐 푸드 퍼즐도 있고 제일 좋은 건 그 고양이들 중에 간식 들어있는 공 있어요. 그거 쫓아가면서 하는 것들도 얘네들 아직 4개월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로 되게 재미있게 지낼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이게 점점 더 심해지면 지금 아마 14주 정도, 10주 정도, 그러니까 지금도 좀 지나긴 했죠. 근데 이 정도 시기가 제일 민감한 시기인 게 이때 되면 약간 사회적인 놀이로 바뀌면서 자기가 어떤 사회성을 보이기 위해서 그거를 사회적인 우위를 좀 보이면서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정말 적절하게 다 하셔야 돼요. 네. 또 주인을 빼고 낯선 사람을 공격하는 고양이 사연이 있었어요. 예. 다랑바니아님이 저희 집 첫째는 낯선 사람이 오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러대요. 이 공격력으로 예전에 어느 동물병원에서는 치료 거부도 당했어요. 병원 갔을 때 공격하고 승질을 내다가 지승질에 지가 못 이겨서 막 경련도 일어나고요. 똥오줌도 싸고요. 혹시 이런 공격력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친구네 고양이도 약간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은데 다랑마녀님 저희가 대답을 해드릴 테니까 빨리 다시 오세요. 요즘 잘 안 보이셔가지고 저희가. 이런 것 때문에 동물병원에 내원하는 거를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많아요. 근데 막 똥오줌 싸고 경련한다. 이래서 더 이거는 좀 얘기해볼 만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되게 안타깝지만 정상적으로 고치긴 힘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거 역시 이제 어떤 사회화 부족으로 생기는 공격성인데 이게 얘한테는 공포거든요. 뭔가 낯선 공간, 낯선 사람 자체가 너무 공포인데 걔한테 아무리 뭐 잘하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해도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내 집에 오는 몇몇 사람에 대한 소수의 대상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않도록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거는 고칠 수 있지만 병원에 왔을 때 너무 두려워하는 거를 진짜 병적으로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사실 정상적으로 고치기는 힘들어요. 그럼 비정상적으로도 고칠 수 있어요? 병원에 가야 아니요. 되니까. 안정제를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 왔을 때 차라리 이 아이에게 이게 우리한테는 막 얘가 공격하니까 심각하네. 눈치 보이고 걱정도 되고 얘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고 막 이럴 수 있지만 얘는 그냥 패닉 상태예요. 오케이. 그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올 때는 안정제를 받아서 먹이고 오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차라리 심플하겠다. 이게 원인이 뭐냐면 사회화가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6주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길게는 3개월 이전에 모든 사회화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 낯선 사람이 많이 만져주고 그다음에 많이 만져주는 게 자주 만져주는 것도 있지만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만져주는 횟수가 많을수록 조금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데리고 왔을 때 좀 많이 이렇게 신체적인 접촉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길냥이를 구조했을 때, 대부분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마음으로 길냥이를 구조했는데, 그 아이가 그 소수 사람들한테만 반응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충분히 시간이 필요하고, 억지로 접촉을 시도한다거나, 가두거나 하면, 이건 더 공격적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이거의 방법은 그냥 최소한 그런 상황을 피하는 게 방법일 것 같아요. 다량반님 지금 보세요. 얘가 그냥 단순히 하악하고 성질을 내는 게 아니라 경련을 할 정도고 똥오줌을 쌀 정도면 얘는 진짜 괴로운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네. 그죠? 네. 공격력이라기보다 이거는 얘가 공포에 의한 방어라고 공격력은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다랑바냐님 자주 와주시고 우리 그 첫째 일단은 그 소롱누님이 말씀하신 부분 좀 고려하셔서 너무 스트레스풀하지 않게끔 잘 관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물병원을 편안하게 생각하는 애들은 없지만 예, 좀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뭐 이런 거죠. 2달, 14주면은 한 3달 정도까지, 3달 반 정도까지 그 정도 클 때까지 사람을 접해 본 적이 없는 애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더 심해요. 특히나 병원 같은 경우는 내가 어디로 숨을 수 없잖아요. 이런 애들이 집에 있으면 띵동 벨이 눌러지거나 사람이 오면 싹 숨거든요. 택배 아저씨. 병원이란 공간은 낯선 공간이기도 하지만 내가 어디로 피하거나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더 이상 어디로 물러설 수 없을 때 이제 하악해요. 얘네가 먼저 막 때리고 막 이러진 않거든요. 먼저 숨어버리잖아요. 딱 봐서 완전 패닉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롱누님 거기 병원에 데리고 가도 키아라도 너무 당황하는 게 막 개 짖고 옆에 또 다른 종의 여러 아이들이 아파서 와 있고 보호자들이 앉고 있고 뭐 밑에 기어 다니고 막 이러니까 애가 벌써 패닉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양이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나 아니면 따로 좀 피해 있거나 아니면 바깥에 있는 게 중요해요. 맞아. 자, 고양이끼리의 공격, 놀이인가 공격인가? 저도 이건 궁금한 주제입니다. 팟빵의 비우님께서 저희 냥님들은 둘이 껴안고 주무실 정도로 친하긴 하신데 가끔 둘이 사냥놀이 하는 것 같아요. 둘이 잡고 도망가고 하면서 둘이 붙어서 물고 뒷발차기를 하는데 인터넷에서는 다른 집사님들이 아파하듯 냥 하지 않으면 노는 거 다 하시는데요. 노는 것과 정말 말려야 하는 싸움의 경계가 뭘까요? 그루밍을 하다가도 서로 다투는 싸우는 상황이 되곤 합니다. 잘 때는 둘째가 첫째 옆에 따라가고 하기를 세너 번쯤 반복하다가 첫째가 포기하고 받아주는 상황. 이거 아나키아라도 좀 비슷한데 이렇게 그루밍 하다가도 막 이렇게 싸우고 막 그래요. 예, 둘이서. 그 얼룩이 저스틴도 그루밍 하다가 서로 이제 으르렁거리는 지경까지도 싸울 때가 있어요. 툭툭 생기고. 네, 그죠.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말려야 되는 건지 그냥 놀이다 아니면 뭐 서로 공격성을 푼다 편하게 생각해도 되는 건지. 이 정도 지금 묘사하신 정도라면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방적으로 한쪽이 쫓기고 한쪽이 공격하고 이런 거라면 문제가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중단 한쪽이 학 했을 때 내가 딱 멈춘다거나 그러지 않고 계속 그런다면은 이거는 이제 공격성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아까 왜 제가 노는 거랑 공격인 거랑의 차이는 물고 흔든다거나 아니면
그 서로 고양이끼리 놀다가 한쪽이 소리를 지르거나 학 하거나 뭔가 화를 냈을 때 딱 멈추면 그 행동을 멈추면 그건 놀이예요. 애들끼리 그냥 노는 거예요. 하자 이러면은 이렇게 그러다가 좀 있다가 또 뭐 다시 놀고 뭐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쫓아가서 마징가 귀를 하고 막 뒤에 숨어 있고 막 가가지고 그러는 빈도가 높아진다면 그 대상은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거고 심한 경우는 격리를 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팟빵의 비은이. 자, 뭔가 약간 패스된 것 같은 거가 있어요. 얼루가범님. 우리가 소롱누님이 공격을 당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양이가 공격성이 있다. 응? 뭔가 좀 김이 새는데 좀 찜찜하시요? 좀 망연자실인데 이건 아닌데 잘 빠져나가시는 건가 우리가 잘 집요하게 못 따진 건가 아니에요. 여기 이게 되게 내용들이 사실 좀 막연해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더 궁금하신 게 있을 텐데 여기서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왜 그 다랑바냐님이 얘기한 것 중에 그럼 우리 애는 동물병원 가면 너무 싫어하는데 이걸 어째? 근데 되게 대다수의 애들이 동물병원에 가면 다 무서워해요. 그렇죠. 과호흡증 이렇게 오고. 그리고 심지어 막 우리 집에선 되게 착한데 동물병원 가면 너무 화를 내는 애들. 이게 어떤 거냐면 되게 쉽게 생각하면 공포에 의한 공격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화 부족에 의한 공격성과 공포에 의한 공격성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다랑바냐님의 사연으로 봤을 때는 낯선 사람이 오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른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사회화 부족으로 분류를 한 거라면 반대로 집에서 너무 착하고 친근한데 동물병원만 가면 뭐 아니면 그런 공격을 한다. 이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공포에 의한 공격성이에요.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완화를 시킬 수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초기에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게 생기는 게 뭐냐면 동물병원 처음 갔어요. 근데 그 처음의 경험이 너무 공포스러웠던 거죠. 그러고 난 뒤부터는 한동안 집에 와서도 사람이 이렇게 만지려고만 해도 막 이렇게 피하고 막 거리고 화가 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케이지에만 들어가도 화를 내고 그 병원 근처만 가도 화가 나고 들어가서 내내 으르렁거리고 착한 고양이가 괴물이 돼서 오는 애들도 많아요. 맞아요. 병원을 한번 거치면서. 맞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내가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의사표현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반복해서 접근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어느 정도 흥분한 동안에는 안거나 만지지 말고 집에 가서도 막 동물병원 갔다가 집에 가서 막 패닉 상태로 막 화학거리고 이래서 전화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대부분 가끔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얘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접종하고 나서부터 성격이 변했어요. 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무서워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막 완전 맹수처럼 뚜껑도 못 열고 장갑 무슨 스키 장갑 같은 거 막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한테 쓰시라고. 아이고. 소리가 달라져요. 저도 아나 병원에 데리고 갔을 때 새로운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안타깝죠. 그러니까 처음 경험을 잘했다면 좋을 텐데 이런 걸로.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럴 때는 그걸 억지로 막지 말고 약물을 쓰는 것도 이미 그렇게 해서 너무 반복적으로 온다면 약물을 쓰고 공황 상태를 조금 가라앉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이러고 넘어가는 애들도 있거든요. 정말 너무 막 과호흡하고 막 숨이 할딱할딱 넘어. 우리가 공황장애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얼마나 괴로운 건데 난 너무 잘 알아 진짜로. 저는 막 뉴스 부스 안에 들어가면 없는 공황장애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안에서 이 아이는 진짜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공포스러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집에서 좀 뭐 완벽하게는 아니겠지만 우리 아이가 병원에 갔을 때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체혈을 한다거나 타올을 싼다거나 아이를 만진다거나 뒤에서 안고 잡는다거나 하는 걸 계속 반복해서 조금씩 집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왜 예전에 역조건화라는 거를 했었잖아요. 카운터 컨디셔닝이라 그래서 저희는 이제 타올로 이렇게 스카프처럼 해가지고 아이를 싸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맛있는 거를 주는 거죠. 수건을 싸면 좋은 일이 생겨. 좀 이런 걸. 저는 그걸 해보려고 저스틴을 담요로 싸려고 해봤는데 아시겠지만 저스틴이 담요로 한 번에 한 사람이 싸기에는
사이즈가 좀 있잖아요. 그 아이는 이불이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차렵 이불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차렵 이불. 완전히 다 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싸듯이 랩핑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불이나 수건으로 몸을 감아주는 것만으로도 맛있는 이렇게 좀 맛있는 거 주고, 그다음 팔을 잡고 뭐 목을 드는 거, 팔을 잡고 돌리는 것만으로도, 혹은 보정을 뒤에서 딱 잡는 거를 조금 이렇게 해서 맛있는 걸 주고, 그거를 자주 하시는 거죠. 안을 때도 이렇게 하고 서로 안아보고 이렇게 하면 병원놀이. 역조건화와 둔감화를 통해서 그게 조금씩은 공포심이 좀 잦아들 수는 있어요. 그 시즌 1의 케이지 고르기 병원 가기를 참고하셔서 병원 가는 과정 어려움을 완화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참 혼나던 시절이라 가지고 들으시면 또 의외로 굉장히 재밌고 재밌고요. 굉장히 서먹서먹했던 그러니까,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시즌 1의 그때. 그때 이렇게 난 진짜 정말 별로 안 친할 때 이렇게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인사하고 자 녹음 시작할까요 한 다음에 녹음 끝나고 나면 대화가 없어. 내가 대역죄인. 그러니까 저는 정말 어떻게 나는 정말 그죠. 내 자존감 나 진짜 건강한 거라고 봐요. 제가 그리고 견뎌낸 거고. 근데 시즌 1에 그걸 보시라고 우리 모모 PD가 얘기해 주네요. 항상 명심하셔야 되는 건, 우리 아이가 집에서 착하지만 병원에서 혹은 뭐 이런 것 때문에 공격적일 수 있다라는 거. 원래 공격적인 애들은 보호자분이 알아서 조심을 하시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저는 개인적으로 착한 애예요. 그럼. 착한 애인데 공격적으로 만들어진 애들이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게 첫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우리 아이가 원래 착하고 뭐 수줍고, 특히 수줍고 소심한 애들이 훨씬 더 공격적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를 방어해야 되니까. 친근한 애들도 공격적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지만 우리 아이 성향이 되게 얌전하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아이라면, 내가 안고 오시는 분들 있어요. 안고 와서 우리 전에 아나 어머님도 혼나셨지만 병원에 풀어놔요. 자, 놀아? 이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좋은 병원이야. 막 키아라. 정말 키아라. 키아라도 그때 만약에 어떤 강아지가 지나가는데 왕 한번 뛰어들었다. 그럼 맞아. 그 뒤로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괴물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항상 미리미리 착한 고양이여도 제대로 수건에 싸서 케이지에 넣어서 데리고 가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병원에서 조금 핸들링이 좀 힘들다 그러면 내가 하면 돼요. 제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옆에서 같이 도와주시고 하는 식으로 공포심을 만들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알겠습니다. 팟빵 아이튠즈에서 한글로 키티피디아. 물을 못 먹으니까 혀가 안 돌아. 저 오늘 하루 종일 버벅된 거. 팟빵 아이튠즈에서 한글로 키티피디아 검색하면 들으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에서 영어로 KITTIPDIA 치시면 키티피디아 페이지. 또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에서 한글로 또 키티피디아 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도 지난번이랑 마찬가지로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애는 좀 다르게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역시 또 보내주시면 소라누님에 대한 공격을 여러분 좀 더 집요하고 네네. 시즌 2에서 철저하게 착하게 살고 있다고요. 공격하는 고양이 말고 공격하는 청취자. 하지마. 저 내향적인 어드밴스 자격증 따고 뭐 살만해 좋아. 내향적인 성격이라고요. 선생님 제가 공격할 수 있어요. 저 갑자기 괴물로 변할 수 선생님, 있어요. 제가 갑자기 선생님을 물면 하지만 안 돼 이러지 마시고 그냥 일단 빗자루로 막아주시면은 예. 서서히 페이드아웃 시키죠 모모 PC. 이분들하고 인사하고.